제 남편 지미 씨가 임종 직전 제게 간절히 부탁한 단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영,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시골집에는 가지 마. 약속해줘. 그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 제 손을 꼭 쥐었고 그 눈빛에 내원 가득한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늘 우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늘 우리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이제야 저는 남편이 왜 그곳에 제가 가까이 가는 것을 그토록 원하지 않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그의 새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이 어디서 시청되고 있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지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남편 지미 씨와의 17년간의 결혼 생활은 예측 불가능했던 그의 급성 뇌졸중으로 병상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58세의 저는 홀로 남은 과부가 되었고 딸은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없는 공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비로소 제가 남편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변호사님으로부터 사무실로 와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2달 전에 끝났고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지미 씨 없는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반짝이는 나무 책상 위로 작은 상자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주셨습니다. 지미 씨께서 특별히 당신이 떠나신 후에야 이 물건들을 박 여사님께 전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되고 묵직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고리는 금속 잎사귀 모양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지미 씨의 필체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인가요? 저는 손가락 사이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약 4년 전 지미 씨께서 교회 산골짜기에 매입하신 부동산의 열쇠입니다. 변호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사망하신 후에야 박 여사님께 알리라고 명확히 지시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미 씨는 우리가 사는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골집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곳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존재를 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푸른 마음채라고 불립니다. 임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미 씨께서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낸 곳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미 씨는 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피했어요. 누가 그 산골짜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긴장하며 즉시 화제를 돌렸죠. 그런데 왜 그곳에 집을 샀다는 거죠? 임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박 여사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지난 2년간 폭등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대형 개발사가 그 지역에 고급 리조트를 건설 중입니다. 지미 씨의 땅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수백억 원대의 가격으로 몇 차례 매입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미 씨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엔지니어 월급과 제 대학 교수 수입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두 번째 집을, 특히 그곳에 살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비밀로 한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사랑하는 아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보다 일찍 떠났다는 뜻이겠지. 부디 나를 용서해줘. 너무 많은 비밀을 숨긴 나를 용서해줘. 그 집은 이제 당신 거야. 지난 4년간 나는 내 어린 시절에 어두웠던 그곳을 당신이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모습으로 바꿔놓았어.
당신에게 그곳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다고, 맹세하게 했던 것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던 것을 알아. 이제 그 약속을 철회할게. 사실 당신에게 간청하건대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뒤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붙인 거야. 당신이 내게 그 두 글자를 다시 느끼게 해줬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해. 지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겨안았고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민 씨는 이미 떠났지만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곳을 가봐야겠어.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민 씨의 가족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 지욱 씨는 지민 씨가 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명석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까다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고 결심이 샘솟았습니다. 오늘 당장 그 산골짜기로 갈 거예요. 이틀 후 구불구불한 산맥을 가로지른 끝에 저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단철 글씨로 푸른마음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자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묵직한 대문은 부드러운 삐걱거림과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지어진 저택으로 꼼꼼하게 다듬어진 정원과 수백 년 된 고목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갈 길은 완벽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본체 입구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거나 최근에 개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미 씨가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사랑과 헌신으로 철저히 변모된 곳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손길이 이곳의 모든 세부 사안에 닿았지만 저는 이제야 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본체 대문에 열쇠를 꽂자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습니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남자의 그가 숨겨온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문틀을 꽉 붙잡아야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입구는 거대한 석조 벽난로가 있는 높은 천장의 웅장한 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숨을 먹게 한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림들이었습니다. 모든 벽에 그림을 걸 수 있는 모든 공간에 꽃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가능한 색상과 품종의 난초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열정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늘 조용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제 취미를 지지해 주었고 이제 저는 저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술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창문 옆에 놓인 테이블 위에는 은색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덮개 위에는 순백색의 난초한 소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발 더 나아가려던 순간 자갈길 위에 타이어 소리가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검은색 세단이 제 차 뒤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미 씨와 착각할 수 없는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곱게 뻗은 코, 똑같은 아몬드형 눈, 박씨 감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엄숙한 표정을 보니 그들이 이 과부를 남편이 새로 발견한 저택으로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문을 닫았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옆 창문으로 그들이 현관에 멈춰 서서 서로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나이가 많은 백발의 지미 씨를 닮은 남자가 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안에 계신 것 압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미 씨가 긴장했을 때와 똑같은 억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지미 씨가 과거의 가족에 대해 모호하게 경고했던 말들은 늘 제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을 마주하니 제 본능은 조심하라고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다급했습니다. 아영, 저는 지민이 형, 지욱입니다. 이쪽은 제 동생들 준영과 가온입니다. 저희는 이 집 때문에 왔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민 씨 때문에 온 것도 17년을 함께한 여자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수백억 원의 가치가 된 이 집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저기 안에 있을 것이지 현관에 서 있는 저 낯선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문 두드리는 우리의 첫 만남 날짜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서 화면이 켜지며 아영에게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고 각각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지미 씨의 얼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간 보았던 창백한 얼굴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몇 달 전에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그는 늘 제 마음을 녹이던 달콤한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났다는 뜻이고 당신은 푸른 마음 채 왔다는 뜻이겠지. 내가 수년간 오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당신이 참지 못할 줄 알았어. 특히 임 변호사님이 이 집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는 말이야. 제 목구멍에 울컥 무언가 걸렸습니다. 오, 세상에, 지금껏 그는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영상을 녹화했어. 내가 없는 첫 해를 슬픔 속에서 보내는 당신을 위해 매일 하나씩. 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에게 말했어야 할 모든 것을 1년 동안 설명해 주려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 집을 왜 다시 사들였는지부터 시작해볼까.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 남자들이 차로 돌아가 서류를 몇 장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나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시한폭탄 같은 병이었지. 의사는 내게 2년에서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 나는 당신과 서아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는 동정을 원치 않았고 우리의 마지막 몇 년을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고 싶었지. 당신 앞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싶지 않았어. 충격과 분노가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그는 병을 숨겼습니다. 저 없이 혼자 치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길 준비를 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화났다는 것을 알아. 그는 제 마음을 읽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화낼 자격이 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결정을 사랑해서 비롯된 것이지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 밖에서는 남자들이 전화를 걸고 있었고 좌절감에 현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권한을 빼앗긴 듯한 에너지가 정말 눈에 거슬렸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을 때 나는 남은 시간을 당신을 위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쓰기로 결정했어. 당신은 늘 난초를 사랑했잖아. 언젠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난초를 키우고 싶다고 늘 말했지. 그래서 나는 아무도 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곳을 찾았어. 내가 18살에 집을 떠나며 절대 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집을 말이야. 그는 카메라에 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형제들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합법적으로 이 집을 그에게서 사들였다는 거야. 그 노인은 도박과 술로 파산했어. 돈에 굶주려 그는 아주 싼 값에 집을 내게 팔았고 내 형제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지. 그들은 여전히 언젠가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것이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민 씨가 합법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샀을 때, 아영, 그 집은 내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황폐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 집을 개조할 자원이 있었지. 지난 4년 동안 출장을 갈 때마다 나는 사실 여기에 있었어. 리모델링을 감독하고 당신을 위한 집을 만들고 있었지. 밖에서는 그 형제들이 다시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개 서류 한 장을 들고 창문에 붙여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법원 명령 같았습니다. 내 형제들은 이 집 때문에 올 거야. 지민 씨는 영상 속에서 계속 말했고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개발사가 리조트 계획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집을 원치 않았어. 갑자기 그들이 내가 샀다고 비웃었던 이 쓸모없는 부동산이 황금 덩어리가 된 거지.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에게서 빼앗으려 할 거야. 형제 중 한 명이 다시 전화를 걸었고 끊을 때는 얼굴에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테이블 아래 서랍에 파란색 서류철이 있어. 그 안에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법률 문서가 들어있을 거야. 이 집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 거야. 내가 미리 다 조치해두었지. 지민 씨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영, 이 집을 유지할지 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야. 나는 당신을 위해 이 공간을 만들고 아름다움으로 채웠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경찰차가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형제들은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민 씨가 말했습니다. 집 뒤편 온실에 내가 수년간 가꾼 희귀난초 컬렉션이 있을 거야. 내가 고용한 팀이 당신이 있든 없든 계속 돌볼 거야.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고 당신이 그것들을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영상은 지민 씨의 미소 띈 얼굴에서 멈추며 끝났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권위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랍에서 파란색 서리철을 꺼내들고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서아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지금은 통화하기 좋은 때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왜 아빠 집 이야기는 저한테 안 했어요? 개발사 제안서 이야기도 안 하고요. 방금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들 소송 이기게 도와주면 아주 공정한 거래를 해주겠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렇구나. 그들은 이미 제 딸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제 아내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맹렬한 분노를 점화했습니다. 그들은 저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제 딸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저는 경찰이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야,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 아무것도 동의하지 마. 그 사람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야. 엄마, 만약 돈이 된다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저는 제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단호함에 저 자신도 놀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네 아빠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관한 문제야. 제발 엄마를 믿어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전화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젊은 경찰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박씨 가문삼 형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기양양함에서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다양했습니다. 반 여사님, 저는 김경희입니다. 이분들께서 진행 중인 유산 분쟁의 일환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 씨가 늘 제게서 감탄했던 간인함을 발휘하면서 물론입니다. 경희님.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지민 씨의 서류가 든 파란색 서류철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남편은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욱이 부드럽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희님, 가족 분쟁은 늘 복잡합니다. 지금 박 여사님께서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혼란스러워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저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격앙되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과부로서 합법적으로 제 소유인 부동산 위에 서 있으며 우연히 제 고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3명의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희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부동산에 누구라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경희님께서 먼저 이 서류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는 서류철을 받아들었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형제들은 서로 눈을 교환했고 그들의 자신감은 확연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민 씨의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우리 모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들을 그가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만들어낸 이 화려한 선물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든 저는 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인 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희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반 여사님, 이 서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명확한 부동산 양도 계약서, 공증된 진술서, 최초 매입에 대한 은행 인증 기록까지 그는 형제들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신사분들, 저는 오늘 강제적인 조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사법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욱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여자는 아무런 권리도. 저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지민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을 100%의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마지못해 자신들의 차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사과하는 경위가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상실감과 발견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처음으로 이 저택을 제대로 탐험했습니다. 본체는 개조의 걸작이었습니다. 원래의 전원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방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한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적들로 가득 찬 서재부터 가을 아침 독서에 가장 적합한 독서 공간까지. 그러나 제 숨을 진정으로 먹게 한 것은 온실이었습니다. 어떤 품종은 너무 희귀해서 저는 전문 서적에서만 보았을 정도였습니다. 거의 찾을 수 없는 푸른색 하틀레아 난초한 그루가 이 공간의 여왕처럼 자랑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한 목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년 여인이 식물들 사이에서 나와 분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햄이라고 합니다. 사모님 남편분께서 이 난초들을 돌보라고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저는 아영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 씨께서 오실 때마다 늘 사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모님께는 당신이 결코 배울 수 없는 식물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남편을 잘 아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요. 지난 4년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오셔서 모든 것을 직접 감독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지민 씨답게 꼼꼼하고 세심하며
직접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기 저 푸른색 카틀레아 말입니다. 혜미 씨는 제가 방금 감상했던 난초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거의 2년을 들여 찾으셨다고 해요. 사모님께서 예전에 전시회에서 보시고 있지 못하셨던 꽃이 생각난다고 하셨죠. 제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그 꽃에 대해 언급한 것은 10년 전 꽃 박람회에서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건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었나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혜미 씨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하지만 마지막 6개월 동안은 더욱 필사적이셨어요. 한 번에 몇 시간씩 일하셨죠.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요. 이 확인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지미 씨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제가 느꼈던 그 바쁜 느낌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의 형제들이 왔었어요. 제가 말했고 그녀의 반응을 주에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리조트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그들은 이곳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오지 않았던 이 조상의 집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녀는 관계 시스템을 조절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옥 씨는 장남인데 큰 도시에서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지민 씨를 늘 경멸하는 태도로 대했죠. 준영 씨는 둘째인데 변호사이고 말솜씨가 능수는 나네요. 그때 지민 씨께서 이 땅을 다시 사러 오셨을 때 그들은 그가 돈을 쓸모없는 외진 곳에 낭비한다고 비웃었어요. 리조트 계획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것은 지민 씨가 수년간 단편적으로 드러냈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그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 대학으로의 도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던 것들. 그들은 다시 올 거예요.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몇 수 앞서 생각하셨죠. 집 안으로 돌아와 저는 억지로 뭔가 좀 먹은 후에야 노트북의 영상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인식하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 우리 새 집에서 잘 잤기를 바라. 그가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리워 아픈 그 달콤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 카메라는 그가 집을 가로질러 제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잠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방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설계되었어. 열쇠는 침대 옆 고풍스러운 은장, 서랍장 첫 번째 서랍에 있어. 저는 영상을 멈추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곳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영상 속 지민 씨의 경로를 따라 저는 동쪽 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갔고 문을 밀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완전히 갖춰진 넓은 화실이 한쪽 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완벽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어, 아영. 당신의 그림은 첫 번째 희생이었지.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나는 늘 언젠가 그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저는 화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재료들, 서가에 깔끔하게 정리된 참고서들, 완벽한 빛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창문들. 그리고 지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창문 아래 캐비닛을 봐.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쿠션이 깔린 긴 의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황금빛으로 물든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벽에 내장된 캐비닛은 누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납작한 파이람이 있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뚜껑을 열었고
저는 충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그림들. 수십 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렸던 모든 작품들. 수년간의 이사 중에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작품들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그 모든 것을 보관하고 보호하고 1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여 이 완벽한 공간에서 제게 돌려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제가 즉시 알아본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미래를 응시하는 젊은 여성의 자화상으로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미 씨는 제가 그 그림을 완성한 날 제게 달라고 했었습니다. 옆에는 손글씨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곳에 있어, 아영. 그 열정적이고 비전 있는 화가. 나는 당신에게 공간을 주었어.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려있어.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고 사랑과 상실감에 똑같이 휩싸였습니다. 지미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저를 진정으로 보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갈길 위의 차양 소리가 저를 그 감정적인 순간에서 끌어냈습니다. 화실 창문 밖으로 2대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씨 형제들의 익숙한 검은색 세단 뒤를 따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은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서아. 그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감 있게 차문을 열고 삼촌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아 그들은 이미 그녀에게 손을 쓰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제 딸, 지미 씨의 딸. 아버지의 검은 머리와 저의 고집을 가진 그녀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삼촌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미 씨가 제게 남긴 선물에서 찾았던 어떤 미약한 평화도 이 새로운 사태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푸른 마음체를 둘러싼 전쟁은 이제 훨씬 더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서아가 삼촌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자세와 말은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었습니다. 21살의 제 딸은 아버지의 분석적인 두뇌와 저의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미 씨의 인내심과 저의 신중함은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바꾸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저 지욱 삼촌들이랑 같이 왔어요. 지금 들어갈게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욱 삼촌. 그들은 서로를 안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그에게 삼촌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미 씨의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화실 문을 닫은 후 이 새로운 동맹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자신이 딸이라는 칭분을 내세웠고 형제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길잡이 뒤를 따르는 늑대들 같았습니다. 엄마, 서아는 저를 짧게 안아주더니 물러서서 놀라운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 정말 멋져요. 아빠는 왜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지미 씨를 닮은 모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영 씨, 어제 우리 시작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영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고 아영 씨도 저희에게 놀라셨겠지요. 그의 화해적인 어조는 그의 계산적인 눈빛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영과 가온은 신중하게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준영은 틀림없이 법률 문서가 들어있을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저는 지욱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네 아버지 형제들과 얽히지 않기로 하지 않았니?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다시 전화해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최소한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도전적으로 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제 가족이잖아요. 어제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가족이 말이지. 저는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그건 단지 아빠가 우리를 그분들과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반박했습니다. 이곳을 숨긴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뭘 숨겼을까요? 이 질문은 지미 씨 영상 속 비밀들을 불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관계는 복잡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단다. 지욱은 비웃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 해묵은 형제 간의 다툼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은 늘 싸우는 법이죠. 특히 우리처럼 복잡한 집안에서는요. 지금 중요한 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서아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장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요. 지욱 삼촌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 집은 박씨 가문의 몇 대에 걸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재산이에요. 아빠가 할아버지에게서 사들였지만 원래는 형제들이 나눠 가져야 할 것이었다고요. 저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설득하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당신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옆에 짓고 있는 고급 리조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말이겠네요. 제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준영이 앞으로 나서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상황은 이 복잡한 법률 문제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미 씨의 뜻을 존중하고 박 씨 가문의 이 땅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는 공정한 합의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관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욱이 덧붙이며 서아의 어깨에 자유로운 손을 얹었습니다. 3분의 1은 아영 씨에게, 3분의 1은 서아에게, 남은 3분의 1은 우리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죠. 서아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이 제안에 설득당한 듯 했습니다. 이거 아주 합리적이에요, 엄마. 우리도 이렇게 큰 곳은 필요 없어요. 다 팔아서 수백억 원을 받고 그러면 아빠 가족들도 함께 뭉칠 수 있잖아요. 네 아버지는 이 집을 내게 남겼어. 저는 지욱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너에게도 그의 형제들에게도 아니야. 그것은 단지 혼란과 시기부적절한 감상주의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지욱이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지민 씨는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정신이 명료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남편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아주 명석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비밀스러웠죠? 가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들보다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아내와 딸에게까지 숨겼을까요? 왜 변호사와 그렇게 복잡한 약속들을 했을까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떠올렸습니다. 개조된 집, 화실. 모든 세부 사항이 세심하게 계획된 마지막 선물. 거기에는 혼란이나 판단력 저하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말했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아빠도 돌아가셨고 이제 이렇게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되었지만 이 제안은 경제적으로 아주 합리적이에요. 우리 둘 다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들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혜미 씨가 나타났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형제들은 돌아섰고 분명히 이 방에 불쾌했습니다. 지욱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은 집안일입니다. 혜미 씨는 제 직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준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고용은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 재산 중 하나입니다. 혜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미 씨께서 직접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곳과 사모님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직원 계약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지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신사분들은 이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서아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는 부드럽게 했습니다. 물론 너는 예외야. 너는 언제든 환영받는단다. 아빠 제안을 고려조차 않을 거예요? 서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떤 서면, 제안이든 내 변호사와 상의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압력을 받지는 않을 거야. 지옥의 화해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무자비한 사업가가 드러났습니다. 리조트 계획으로 이 땅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 끝낼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를 위협하는 건가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가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은 단지 대학 교수일 뿐이고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상대와 법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미 씨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저는 파란색 서류철 속의 세밀한 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영상 속 지민 씨의 명확한 계획을, 그의 마지막 사랑을 상징하는 이 부동산을 떠올렸습니다. 제 남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주십시오. 서아야, 원한다면 점심을 먹고 가도 좋아. 그녀는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게서 새로 알게 된 삼촌들 사이로 시선이 오갔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분들과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더 논의할 게 많아요. 그녀는 재빨리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제안을 고려해 주세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가슴 속에 공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겨우 24시간 만에 제 딸은 지민 씨가 평생을 피했던 사람들의 세계로 끌려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혜미 씨는 그들의 차가 진입로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mon이 아니면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치고 힘겨웠지만 정신을 집중시키려 했었습니다. 무엇이죠? 이 땅의 진정한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말로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그녀는 온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집 안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따라 정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남편이 기밀리에 만들어낸 아름다운 저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사실이 저를 기다리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미 씨는 이 전쟁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심지어 사아가 그의 형제들에게 조종당할 약점까지도 예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제가 알지도 못했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켜 주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혜미 씨는 저를 본 온실을 지나 제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저택의 다른 완벽하게 개조된 건물들과 달리 이 건물은 원래의 소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손대지 않은 듯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낡은 쇠열쇠를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형제들이 처음 방문한 후부터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셨죠. 그들이 전에도 왔었나요? 지민 씨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혜미 씨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조트 계획을 알자마자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남편분께서는 화실 공사를 감독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치료 때문에 수염을 기르고 계셨거든요. 치료? 무심코 나온 그 단어는 새로운 슬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문학 수업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이곳에서 병과 싸우고 늑대 같은 형제들을 막아내며 이 피난처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그분께서는 멀리서 그들을 관찰하신 후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그분께서는 저택의 설계도를 수정하셨죠. 혜미 씨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 뒤에는 평범한 내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원도구와 장비들, 강렬한 투명 렌즈의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혜미 씨는 자신감 있게 가장 안쪽 구석으로 걸어가 몇 개의 쌓인 상자를 치우자 콘크리트 바닥에 박힌 숨겨진 문이 드러났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지난 겨울 이 입구를 설치하셨습니다. 인부들은 와인 저장고를 짓는 줄 알았죠. 그녀는 묵직한 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튼튼한 사다리가 아래의 어둠 속으로 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사모님. 불안감을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는 혜미 씨를 따라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아래에 도착하자 그녀는 스위치를 눌렀고 불이 켜지며 콘크리트 터널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남편분께서는 이곳을 금고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천재의 터널이라고 부르죠. 터널은 약 30m 정도 뻗어 있었고 파일 캐비닛, 컴퓨터 장비가 놓인 책상, 그리고 지도와 문서들로 가득 찬 넓은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미 씨의 작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혜미 씨가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가 형제들과 그들의 사업, 그리고 푸른 마음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수집한 모든 정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세한 지도에는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변 수 킬로미터 범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표시는 리조트 프로젝트의 위치를 나타냈고 옆에는 같이 공사 단계, 그리고 부동산 영향에 대한 손글씨 주석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혜미 씨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미 씨가 리조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순전히 사모님을 위해, 개조를 위해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전 리조트가 예비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푸른 마음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컨설턴트를 고용했습니다. 혜미 씨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개발사가 모든 토지 매입을 완료하기 전에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몇 가지 내막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그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3배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틀이. 저는 지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표시들이 언론 보도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리조트의 2단계는 골프장을 포함할 것입니다. 혜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옆 토지의 일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거의 모든 땅을 매입했지만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푸른 마음채를 제외하고요. 제가 말을 이었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3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이 땅의 전략적 위치가 그들의 확장 계획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체 프로젝트의 예상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가치는 형제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혜미 씨는 파일 캐비닛에서 두꺼운 서리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민 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 형제의 문제가 있는 사업 관행을 기록했습니다. 탈세, 내부자 거래, 고객 자금 유형. 노출될 경우 그들을 전문적으로 파산시킬 충분한 증거입니다. 저는 꼼꼼한 문서들을 훑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민 씨의 철저한 방식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메일 인쇄본, 재무 기록, 전 직원들의 진술서. 그는 형제들을 상대로 빈틈없는 증거를 구축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수집했을까요? 사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혜미 씨는 책상에 앉아 제게 다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떠나면 그들이 집을 차지하러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손에 무기가 있기를 바라셨죠. 저는 지옥의 오만한 자신감, 준영의 법적 수단, 그리고 그들이 서아를 재빨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혜미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사모님의 딸에게 그렇게 빨리 접근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아의 배신적인 행동은 다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반쯤 진실인 이야기와 부의 약속으로 그녀를 조종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슬픔을 이용했습니다. 혜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혈연과 공유된 역사를 통해 그녀에게 연결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젊은 여성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서아는 늘 아빠의 딸이었고 지미 씨의 분석적인 두뇌와 퍼즐 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녀를 방황하게 만들었고 연결을 제공하는 어떤 사람에게든 쉽게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그것은 사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혜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팔고 돈을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그들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지만 가족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면 남편분께서 늘 하시던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셀수 앞서 생각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작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의 지미 씨가 수상 경력이 있는 난초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제가 결혼했던 남자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순진한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게 그분이 처음 키운 카틀레아였어요. 혜미 씨가 제가 사진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어린 시절 유일한 밝은 점이었죠. 그분이 학교에 간 사이에 형제들이 그 난초를 망가뜨렸어요. 단지 그분을 아프게 하려고요.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미 씨가 꽃과 예술에 대한 제 열정을 지지했던 이유. 비록 그 자신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웅장한 온실과 화실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서 빼앗아간 소중한 것들에 대한 보상과 재생의 형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혜미 씨, 지민 씨 영상이 있는 그 노트북 아래층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 전체에 안전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미리 조치해 두셨습니다. 좋아요. 저는 앞으로 나올 영상들을 미리 봐야겠어요. 그리고 혜미 씨가 저를 위해 회의를 주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첫째, 제 딸과 단둘이. 그녀의 삼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요. 다음은 제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혜미 씨가 약속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기회를 주려 하지 않을 때 남편분께서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 덕분입니다. 그러니 사모님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몰랐던 지미 씨의 또 다른 면모였습니다. 그의 조용한 관대함은 우리 직계 가족을 넘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하 금고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입구를 다시 숨길 때 저는 고인이 된 남편과 기묘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지배했던 슬픔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초월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히 부동산과 물질적 보장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으로 무엇을 마주할 적 보장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자신의 길을 개척할 도구와 지식을 남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48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결의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계획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밤새도록 일주일치 지미 씨의 영상들을 보았고 각 영상은 그의 전략과 상견 지명을 더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이간질시키려 할 거야.
그는 마치 제 현재 상황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듯한 녹화에서 경고했습니다. 지욱은 자애로운 역할을, 준영은 법적 위협을, 가오는 침묵하는 관찰자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서아를 노릴 거야. 그녀가 당신의 입장을 흔들기 가장 쉬운 길이니까. 다른 영상에서 그는 시청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개발사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설악산 리조트는 필요한 모든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2단계 계획을 비밀로 하려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매입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가 골프장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면 협상 가치는 3배로 뛸 거야. 지민 씨의 통찰력과 제 자신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저는 박씨 형제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리고 지민 씨가 만들어낸 감정적으로 매력적인 피난처에서도 벗어나 시내의 한 카페에서 서아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15분 늦었고 앉기도 전에 이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지욱 삼촌이 오늘 오후에 투자자들을 만나러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지욱 삼촌, 저는 되풀이했습니다. 사흘 만에 아주 친해졌구나.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분들은 친절하고 따뜻해요. 엄마보다 훨씬 더요. 엄마는 아빠 가족들을 적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대학 때 네가 아주 좋아했던 같은 이야기도 화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에 대한 문학 수업 기억하니? 그게 지금 우리 상황과 무슨 상관이에요? 너는 그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야. 나는 단지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의 시각 말이야.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고 얼굴에 잠시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빠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곳을 우리에게 숨긴 걸 보면 우리를 전혀 믿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빠는 우리 둘 다에게 남긴 것이 있단다. 이게 뭐예요? 네 아빠가 영상을 녹화했어. 서아야. 수백 개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메시지들이야. 저는 태블릿을 그녀에게 돌리고 지민 씨가 서아가 필요할 때라고 표시해둔 영상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가 영상을 녹화했다고요?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았다고요? 그래. 저는 나직이 말하며 마침내 그 진실을 공유했습니다. 아빠는 3년 전에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어. 그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우리가 아빠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말도 안 돼요. 아빠라면 저한테 분명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확실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상을 봐, 서아야. 아빠 말을 들어봐.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민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 눈가의 주름에는 그의 특유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 내 똑똑한 딸.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없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아는 한, 당신은 내가 숨긴 모든 비밀에 대해 아주 화가 나 있을 거야. 그는 나직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비밀을 감추는 것을 싫어했지.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어. 당신이 준비할 시간을 주었어야 했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질문들을 할 시간을 주었어야 했지. 하지만 나는 이기적이었어. 나는 우리의 마지막 몇 년이 정상적이기를 바랐어. 내 병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기를. 언젠가 당신이 나의 이 선택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 지민 씨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 내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야. 나는 당신에게 우리의 과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의 소원함은 작은 가족 다툼 같은 게 아니었어. 서아야. 내가 19살 때 그들은 내 정당한 유산을 사기쳤어.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그들은 내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했지.
내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나를 공범으로 몰아넣겠다고 위협했어. 서아의 손이 입을 막았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산골짜기를 떠나 대도시로 갔어. 당신 엄마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당신을 키웠지. 그것으로 충분했어.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내 형제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 지금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 이것만 기억해. 그들은 가족 재산을 통제하고 싶어 해. 감정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탐욕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구든 이용할 거야. 내 딸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야. 영상은 지미 씨의 걱정스러운 얼굴에서 멈추며 끝났습니다. 서아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 제가 부드럽게 그녀를 정정했습니다. 아빠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네 삼촌들로부터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야.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이고 너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고 있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고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완전히는 아니야. 집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들은 너에게 완전한 리조트 계획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왜 이 특정 땅이 개발사의 계획에 그렇게 중요한지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려 한 거군요. 우리를. 저는 반복했고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네가 다시 내 편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니? 엄마. 저는 엄마 편을 떠난 적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약간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분들이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도 가지고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 아빠와 연결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해해.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약하게 만들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영리해야 해. 우리 함께. 서아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절망에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미 씨와 너무 닮아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계획이 뭐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시련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감을 느끼면서 먼저 오늘 밤 우리 변호사를 만날 거야. 네 삼촌들이 이용하는 그 가족 변호사가 아니라 임 변호사님이 추천해준 사람을. 그리고 내일 우리는 설악산 리조트와 약속이 있어. 왜요? 지식은 힘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 삼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 이 땅이 개발사에게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말이야. 저는 지미 씨의 작전실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한 과부와 순진한 조카를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제 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보여줄 때야. 지미 씨가 죽은 후 처음으로 서아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아빠는 늘 엄마가 자기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하다고 했어요. 조용한 문학교수 아래에는 일단 자극받으면 누구든 능가할 수 있는 전략가가 숨어 있다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말했니?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그녀는 웃으며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엄마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아영 씨, 우리가 함께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 싸움의 판세가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박씨 형제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분열시키려다 오히려 우리를 단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서아에 대한 그들의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초기 공세가 그들의 궁극적인 패배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지민 씨가 이 상황을 위해 특별히 추천했던 변호사에게 전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문적인 관심에서 노골적인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제 제안의 전체 범위를 이해했을 때, 박 여사님,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사모님의 전략적 사고가 저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 옳았습니다. 제가 그의 죽음 이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슬픔과 배신의 용광로에서 더 강해질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포함해서 말이죠. 사흘 후 오전 10시 정각.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박씨 형제들이 푸른마음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검은색 세단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을 띠고 진입로로 들어섰고 그 뒤를 제가 모르는 은색 차가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변호사나 컨설턴트였을 것입니다. 저는 화실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보았던 평상복이 아니라 이 회의를 위해 특별히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판세를 뒤집는 계획에서는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잠긴 과부가 아니라 지미 시간을 알고 있었던 제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상대를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왔어. 저는 서아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눈에 띄게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고 긴장감과 결의가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해. 먼저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게 해. 혜미 씨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일행이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요청대로 식당에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미 씨는 이 세심하게 짜인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노련한 우아함으로 문을 열러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신사분들. 그녀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과 아가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의 여유로운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지욱이 앞장섰고 그 뒤를 늘 손에서 놓지 않는 법률 서류 가방을 든 준영이 따랐습니다. 가온이 맨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기업의 권위를 풍기는 백발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영 씨. 지욱은 눈은 웃지 않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최 부장님입니다. 저희 회사의 재무이사이시죠. 부동산 잠재력에 대한 저희 논의에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와 시장 가치로 저를 위협하려고 재무이사를 데려왔군. 예측 가능했습니다. 저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식당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실까요? 저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했고 그들이 지미 씨가 완성한 개조된 집을 평가하듯이 훑어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격식 있는 식단에는 큰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 자리에는 서류, 생수,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손짓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견고한 자신감 어린 표정으로 앉는 동안 저는 테이블의 상석에 서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전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계몽적이었습니다. 지욱의 미소가 커졌습니다. 분명히 제 말을 자신의 임무 성공 신호로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저희 제안을 고려할 시간을 가지셨다니 기쁩니다. 최 부장님의 전문성과 함께 분할. 네, 분할. 제가 테이블에서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자 방 끝 천장에서 숨겨진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형제들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수준의 준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습니다.
신사분들께서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제가 계속 말하며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푸른 마음체의 상세한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의 경계, 지형적 특징,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푸른 마음체의 완전한 측량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제안서에서 언급했던 10헥타르뿐만 아니라 완전한 25헥타르입니다. 준영이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서쪽 부분은 개발 불가능한 보호구역이라서 간단히 하기 위해 제외했습니다. 참으로 사려 깊군요. 제가 비꼬듯이 대답했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말이죠. 리모컨을 한 번 더 누르자 완전한 리조트 개발 계획, 모든 단계, 설악산 리조트가 오랫동안 비밀로 해왔던 골프장까지 지도에 겹쳐졌습니다. 최 부장님은 의자에 똑바로 앉았고 그의 전문적인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흥미를 느끼는 듯 몸을 기울여 투영된 화면을 연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계획의 2단계는 주로 우리 부동산의 서쪽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당신들이 우리 공정한 분할에서 제외하자고 아주 관대하게 제안했던 그 몇 헥타르 말입니다. 지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계획들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 분석에 따르면 사실 새로운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연문이 열렸습니다. 그 계획들은 지난주 설악산 리조트 이사회에서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박씨 형제들은 설악산 리조트의 이 대표가 방으로 들어오고 그 뒤를 제 변호사와 정장 차림의 고위 임원 2명이 따르자 충격에 휩싸여 돌아섰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욱이 반쯤 일어서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푸른 마음체의 진정한 가치와 미래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특히 제 남편이 리조트 계획과 관련하여 정리한 완전한 문서들을 보신 후에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최 부장님은 박씨 형제들에게 배신감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대한 독점 협상권이 있다고 제게 말했지 않습니까? 없으셨던 겁니까? 제 변호사가 침착하게 개입하며 추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 없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 씨와 그 형제분들께서 보여주신 서류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지욱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땅은 박 씨 가문의 몇 대에 걸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재산입니다. 지민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이요? 서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컵을 꽉 쥐고 있었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에게 가졌던 도의적인 책임처럼요? 아빠의 유산을 사기치고 아빠의 서명을 위조하고 아빠가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아빠를 공범으로 몰아넣겠다고 위협했을 때처럼요. 형제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최 부장님은 점점 더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제가 말했고 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밀봉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보관했던 박씨 가문 자산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한 문서, 사본들입니다. 몇몇 문제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은 다른 몇몇 문제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준영은 공투를 찢었고 내용물을 보고 점점 더 커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들은 사적인 가족 문제입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반박하며 마침내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사기 행위의 패턴을 구축했으며 이는 이번 협상에서 당신들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최 부장님을 오도하여 이 땅에 대한 협상 권한이 있다고 믿게 만든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씨 형제들은 자신들의 완전히 노출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지미 씨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그에게 저지른 죄악들, 그들의 최근 조작, 그리고 겉으로는 관대한 척하면서 귀중한 자산을 삼키려 했던 행동까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욱이 마침내 물었고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푸른 마음체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제 소유권에 도전하거나 제 딸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 대가로 이 문서들은 비공개로 유지될 것입니다. 최 부장님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일에 불완전하고 잠재적으로 사리성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모든 논의에 대해서는 박 여사님과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경멸적으로 흘끗보고는 걸어 나갔습니다. 지욱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맹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영 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서쪽 단의 개발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물류 문제만 해도 사실 이 대표가 개입했습니다. 설악산 리조트는 이미 이러한 지형에 특화된 새로운 건설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박 여사님께 개발의 어려움과 이 땅의 탁월한 잠재력을 모두 인정하는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씨 형제들의 계획된 권력 장악은 제가 세심하게 계획한 반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의 서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희미한 미소는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자부심, 정당화, 그리고 지민 씨가 무덤 너머에서도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깨달음까지. 2시간 후 박씨 형제들이 떠날 때 그들은 패배했고 폭로되었으며 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합의서에 법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로써 푸른마음 제 미래는 지민 씨가 구상했던 대로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친척들에게 분할되지 않고 최고 입찰자에게 팔리지도 않고 그가 선택하고 깊이 사랑했던 가족, 서아와 저를 위한 유산으로 보존된 것입니다. 그들의 차가 진입로 끝에서 사라질 때 혜미 씨가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남편분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분께서 믿으셨던 대로 그들을 완전히 능가하셨습니다. 저는 길 위에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승리와 슬픔이 뒤섞이고 취약함 속에서 솟아난 힘이 느껴지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지민 씨 노트북에 남아있는 영상들과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지민 씨가 세심하게 준비한 무기와 그가 늘 제게서 보았지만 저 자신은 보지 못했던 힘을 사용하여 박씨 형제들을 물리친 후 몇 주 동안 저는 다양한 실무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합의서 문서화 완료, 설악산 리조트와의 회의를 통해 저택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보호하는 보존 협약 체결, 그리고 지민 씨가 풀마음체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목록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아는 이 기간 동안 내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의 일의 영상들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였고 그의 사후 동반자 관계에서 위로와 지침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혹시 어떤 느낌 같은 거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현관에 앉아 일몰을 보며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아팠다거나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요? 저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기억 속에서 놓쳤던 신호들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몇 가지 작은 일들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우리의 법률 문서를 갱신하려 했습니다. 가끔 저녁 식사 때 그는 마치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상생활을 촬영하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그냥 중년의 위기를 겪고 감사함을 느끼는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서아가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어.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 가장 큰 변화는 그가 개인적인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네 아빠는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는 늘 언젠가의 사람이었지. 언젠가 유럽 여행을 갈 거야. 언젠가 사진을 배울 거야. 언젠가 부엌을 개조할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맞아. 나는 그때 그가 마침내 어떤 꿈을 추구할 만큼 안정감을 느꼈다고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숨겼던 일의 엄청난 규모에 여전히 적응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 결실을 볼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설악산 리조트의 고위 임원들은 제가 토지 사용 조건에 대해 설명할 때 모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지주들처럼 엄청난 돈을 받고 땅 전체를 팔지 않고 저는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며 온실과 화실을 온전히 보존하는 협약을 고집했습니다. 박 여사님, 수석 협상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업계에는 더 많은 이례적인 조항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미 씨의 침착한 자신감을 발휘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땅은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동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표는 단념하기는커녕 제 접근 방식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남편분께서 박 여사님께서 교수님이 되시기 전에 문학과 예술을 전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논평했습니다. 그분께서 박 여사님은 단순히 이익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민 씨 계획에 또 다른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미 특정 업계 인물들과 관계를 맺어 자신이 죽은 후에 일어날 협상을 위한 길을 닦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지 한 달 후 저는 지민 씨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화실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이제 위에 캔버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림을 멀리했던 저는 마침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온실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몇 년 전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찾아낸 그 희귀한 푸른 난초였습니다. 혜미 씨는 제게 난초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고 제 손가락은 제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교를 서서히 되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노트북을 들고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달라요. 엄마 혼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지미 씨의 매일 메시지를 함께 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거니? 아빠가 30일 차라고 특별히 표시해 두셨어요. 그리고 제목은 아영이 다시 그림을 그릴 때라고 되어 있고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언젠가 다시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거예요. 화실에 혼자 남아 다시 발견한 열정의 도구들에 둘러싸인 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미 씨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미술 도구들이 들어오기 전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그 화려한 창문들만 있었습니다. 안녕, 내 사랑.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시간을 초월하여 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면 당신이 다시 예술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우리 가족을 위해 수년간 제쳐두었던 그 열정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야. 저는 화면을 부드럽게 만졌고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유산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산을 자녀, 붓 또는 성취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유산이 있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고취시키는 것이지. 그는 주변의 텅 빈 방을 손짓했습니다. 이 공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어. 빛, 색채, 그리고 당신의 창작물로 가득 찬 모습 말이야. 나는 당신이 이제 앞에 서서 붓을 들고 마침내 수년 동안 당신 안에 끓어오르던 비전을 형체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했어. 저는 이제 위에 난초 그림을 보면서 그것이 지민 씨의 상상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아영.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포착하는 무언가를 말이야. 나를 나의 뿌리로 돌아가게 했고 당신을 당신의 미래로 이끌 이 장소에 대한 감정을 말이야. 영상은 그의 익숙한 작별 인사로 끝났습니다. 내일 봐, 내 사랑. 저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음미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충동에 이끌려 창고로 가서 그가 묘사한 것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빈 캔버스. 거실의 메인 벽에 맞춤 제작된 것으로 집의 심장부인 그곳의 중심 작품이 되기에 완벽한 크기였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가을이 풍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푸른 마음체의 본질과 그것이 의미하는 나를 포착하기 위해 수많은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어느 날 아침, 서아가 원실에서 난초를 돌보는 것을 보면서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림은 정밀함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림은 정찰 형태를 갖추며 다 이루어져 있었고 과거의 모습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풍경화가 아니라 사실적 요소와 은유적 요소와 은유적 요소와 은유적 지민 씨가 샀던 황폐한 저택, 그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맨 아래에는 수세대에 걸친 이 지역을 지켜본 고대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층들을 연결하는 것은 두 인물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어린 소녀. 그들의 특징은 미묘하게 암시되어 특정 여정과 보편적인 인류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혜미 씨가 거실에 지정된 위치에 걸어주는 것을 도왔습니다. 서아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눈물 어린 눈으로 그림을 보았습니다. 아빠죠. 그리고 우리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인물들의 경로를 그렸습니다. 이곳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유산이요. 맞아.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남기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것이지. 그날 밤, 이제 진정으로 제 집이 된 현관에서 일몰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민 씨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유령이나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로서 그는 제게 단순히 부동산과 물질적 보장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서사를 재정의하고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때 아영이 누구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조트와의 협약은 유산박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조트와의 협약은 영구적인 재정적에 제공할 것입니다. 집은 우리의 관리 아래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몇 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화실에서 작업 중일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미 씨가 문간에 나타났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욱 씨가 오셨습니다. 사모님, 제 몸이 즉시 긴장했습니다. 법률 서류라도 가지고 왔나요? 못 봤습니다. 좀 달라 보이셨어요. 예전만큼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몇 분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거절할까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현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지옥은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 말랐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는 몸을 돌렸고 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영 씨,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욱 씨?
우리의 합의는 분명했습니다.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택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든 일들 중에서 사과는 가장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지민에 대해, 우리의 관계에 대해, 제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아영 씨가 이길 줄 몰랐습니다. 알았어야 했는데. 지민은 늘 우리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군요. 제가 논평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영 씨에게 이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서아를 조종하려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수년 동안 제 동생 지민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거짓의 흔적을 찾았지만 필요함과 어쩌면 진정한 후회만을 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사기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민 씨의 병의 그림자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동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동생이 이곳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제 오만과 탐욕 때문에 그것을 거의 파괴할 뻔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 유품에서 찾은 것입니다. 아영 씨나 서아가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빛발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3명의 어린 소년이 있었고 가장 어린 소년. 분명히 지민 씨가 작은 난초, 화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가 처음 키운 난초였습니다. 지욱이 설명했습니다. 그 일 전에.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고 죄책감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어린 지민 씨를 보았고 그리고 제 앞에 선이 부서진 남자를 보았습니다. 들어와서 온실을 보시겠어요? 제가 제 자신도 놀라며 제안했습니다. 지민 씨가 정말 놀라운 난초들을 키웠습니다. 잠시 동안 그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저택을 따라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그의 동생이 사랑으로 가꾼 꽃들 사이를 걸으면서 저는 지민 씨가 영상에서 보였을 법한 눈으로 지욱을 보았습니다. 패배시켜야 할 악단이 아니라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고통받는 남자로서 말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도 미래를 바꾸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 또한 유산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복수가 더 쉬웠을 때 자비를 선택하는 능력. 저는 지욱을 지문업까지 이끌 자비를 선택하는 능력. 제가 아는 것은 그가 떠났을 때 푸른 마음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변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장이 닫힌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 씨의 마지막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그가 살아있을 때 제가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매일이 여전히 끝났어, 내 사랑.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는 당신의 첫 몇 달을 안내하기 위한 1년치 메시지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야. 그는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를 정말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당신이 내릴 결정들 속에서 이어져. 사아와 우리가 나누는 사랑 속에서 이어져. 당신이 이제부터 만들어갈 아름다움 속에서 이어져. 내가 한때 두려워했던 집은 이제 당신이 변모시킬 차례야. 내가 지켰던 비밀들은 당신의 선물이 되었어. 내가 당신의 선물이 되었어. 내가 당신에게 요구했던 약속은 당신의 해방이 되었어. 그는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 아영.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저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지민 씨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집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켰던 비밀들은 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요구했다가 저를 그로부터 해방시켜준 약속은 제 미래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에 거대한 그림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묘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미 씨는 제게 단순히 부동산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저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한때 두려워했던 집은 그가 사랑했던 집이 되었고, 이제 그 집을 계속 변모시킬 차례는 제게 왔습니다. 하루하루.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 안에 담긴 배신과 반전의 이야기는 당신이 본 적 없는 것입니다.